고웨스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전날 제조업 지표부터 오늘 고용 지표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월가에서 어떤 분석 나오는지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로 좀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고용 지표 얼마나 부진하게 나온 겁니까? 네, 간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미국 기업 구인 건수가 993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지난달보다 63만 건이나 줄어든 건데요. 구인 건수가 1000만 건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1년 5월 이후 약 2년 만에 처음입니다. 올 초만 해도 고용지표 부진은 이 연준의 긴축 속도 완화 기대감을 키우면서 증시의 호재로 여겨졌었는데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연준의 피벗 기대감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됐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까지 높이는 증시의 악재로 인식이 된 겁니다. 다시 보는 시각이 좀 바뀐 거군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꾸준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던 이 미국 노동시장이 꺾이면서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기로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2월 공장재 수준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고 전날 발표된 3월 ISM 제조업 지수도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대체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 들어본 대로 최근에 경기 지표들이 좀 대체로 부진하게 나와서 좀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월가에서는 이렇게 경기 지표 부진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일까요? 네, 먼저 고용 지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지표에 대해서는 그동안 불황 속에서도 미국 경제를 지탱해오던 이 노동시장의 화랑이 끝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글래스도어의 이 다니엘 자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과열된 흐름을 보이던 미국 노동시장이 지난해 연준의 고강도 긴축 여파로 둔화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여기에 공장재 수주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미국 경기가 위축된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가 투자자문사 에버코어는 얕은 수준이라도 경기 침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특히 주식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경기 침체 우려에 간밤 미국 대표 경기 민감주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중장비 업체 캐터필러가 5.4%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농기계 업체 디어앤드컴퍼니 그리고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등도 함께 약세를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5%부터 2%대까지 좀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된 모습인데 일단 오늘 나왔던 졸트 보고서를 시작으로 이제 미국의 고용 관련된 또 지표들이 여러 또 발표가 됩니다. 시장 예상치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네, 먼저 전날 발표된 2월 구인 건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증시에 충격을 주면서 이 시장에서는 이번 주 예정된 다른 고용 지표 결과에도 눈길을 돌리고 있는데요. 예. 이번 주 3개의 고용 지표가 잇따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5일에는 민간 고용 정보 업체 ADP에서 발표하는 이 3월 민간 고용 동향이 발표되고 6일에는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7일에는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3월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세 지표 모두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경 전후로 해서 발표가 되는데요. 네. 월가 예상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ADP 민간 고용 동향과 비농업 고용은 각각 20만 명, 24만 명으로 전월 대비 줄고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이번 주 남아있는 고용 지표 모두 직전 결과 대비 둔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해서 독일, 영국, 프랑스, 홍콩 증시는 현지 시간 7일 성금요일로 휴장하기 때문에 3월 비농업 고용 결과는 증시에는 이 다음 주 월요일에 반영된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이네요. ADP 민간 고용 동향 9시 15분경에 나온다고 하니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국 고용 지표가 둔화될 거다 이런 분석이 많아서인지 지금 월가에서도 유럽으로 눈을 돌리는 시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회의론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자산운용사 이노베이터 ETF는 미국은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을 했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 미국 증시가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를 좀 능가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날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동안 프랑스 파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명품 기업이죠. 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주가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루이비통은 지난해 전 세계 긴축 움직임 속에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사들이면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23%나 성장했습니다. 예. 유럽뿐 아니라 신흥국 시장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투자은행 UBS는 이 신흥국 증시에 대해서 강한 성장성과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점에 힘입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10%가량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유럽 그리고 신흥국 시장 동향도 미국 증시와 함께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시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되면서 당연히 또 주목을 받는 상품이 안전자산일 겁니다. 어떻습니까, 동향이? 네, 맞습니다. 이 월가에서는 하반기 금리 인하가 전망되는 만큼 먼저 장기채의 전망이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수익률도 좋았습니다. 만기 20년 이상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인 이 TLT의 경우 연초 대비 7.6% 올랐고 네. 또 만기 20년 이상의 장기채에 3배를 추종하는 TMF 같은 경우는 2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예.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상승률인 6.8%를 웃돌았습니다. 투자자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TMF는 연초 이후 서학개미 순매수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예. 또 TLT 역시 순매수 10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과 함께 또 대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연초 대비 9.7% 오르면서 2,0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또 개장 앞두고 있는데 오늘 어떻게 전개될지 경기 지표부터 하나하나씩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